이 내용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채워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뭐뭐 한다면 이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뭐뭐 한다면 섹스리스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뭐뭐 한다면 부부싸움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들어갈 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모션 탱크, 정서 탱크와 러브 탱크, 사랑 탱크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뭔가를 채우고 사랑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그게 차게 됩니다. 이거를 채워야 되죠. 그런데 이걸 채울 때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습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어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이런 비어있는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이 사랑 탱크를 잘 채워주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이에만 해당될까요? 어른들도 같습니다. 정서적인 긴장에 꼭 필요한 사랑. 실은 남녀가 분류를 하는 것도 이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을 둔 여인이 남편이 최근에 일으킨 문제를 수습하면서 본인은 사랑 때문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이거를 코디펜던시라고 부릅니다. 의존증이라고 부르죠. 부모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응석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그것이 무책임한 양육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사랑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한 정치인이 간음을 했는데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목사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모두 같지 않다는 거고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다들 고민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을 하거나 섹스리스가 되거나 이혼을 할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한데 고무다리를 긁고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헌신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이 효과적인 사랑, 효과적인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이 내가 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울 때든 결혼 생활을 할 때든 이 사랑 탱크를 비워둔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은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지금 계속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 또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결혼에 대한 우리가 소원의 핵심입니다. 결혼은 친밀감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나한테 맞는 배우자를 딱 만났다고 해서 결혼했는데도 얼마 안 있어서 섹스리스가 되고 이혼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을 그러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떻게 사랑을 잘하는지 이 가트만이 만든 사랑의 기술은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이혼 위기에 있는 3,000쌍의 부부를 보고 이제 분석해서 만든 책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르다고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남자들의 보통 사랑은 I love you tonight, I want sex tonight이에요. 근데 여자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I want to talk forever. 나는 당신과 평생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섹스라고 말하고 여자는 이야기라고 말하죠.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같은 많이 봤더니 이 사랑의 언어 3,000명을 분석을 했더니 결국 사랑의 언어가 5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 서로 소통이 되고 섹스리스나 부부싸움이나 이혼을 줄일 수 있더라.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봤더니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선물, 그리고 봉사, 스킨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킨십은 우리가 말하는 섹스고, 봉사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 선물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경우 백마탄 왕자를 원하는데 돈일 수도 있죠. 함께하는 시간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부모가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자식을 키워줬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같이 밥을 안 먹고 여행을 안 가면 사랑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인정하는 말은 아무리 사랑을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너 정말 멋지다 이런 말을 안 해주면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I love you 할 때 그 사랑이, 그래 I want love, 나는 사랑을 원한다고 얘기할 때 실은 원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섹스리스나 이런 거를 줄이려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먼저 알고 배우자가 사랑이라고 여기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게 아니라 배우자의 사랑을 언어를 알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